라든가 그리고 앞으로 우리 시가 나아가야 할 방향 이런 것들을 전했다고 하시는데 그런 거에 대한 좀 구체적인 얘기를 한번 시간 없들이 좀 듣고 싶어요. 굉장히 뜻밖이거든요.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감동이 없어서. 근데 저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시는 지방자치단체 맏성격이라고 제가 인정하고 싶지 않아도 그렇게 자인이 돼 있고 우리 도시에서 뭘 하는 것은 한국 정치에서 지방자치제에서 새로운 틀을 깨야 되는 게 많아요. 이를테면 우리 도시가 법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에서 법이 아직 허용되지 않아도 먼저 시범적으로 해야 되겠다고 생각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를 들면 재개발 사업에서 조합이 구성되어 있는데 지금 조합이 구성돼서 재개발지구 지정될 때는 75%의 주민들이 찬성해서 조합도 구성해서 했어요. 근데 지금 부동산 가치가 떨어져갖고 그 수익을 도저히 못 맞추니까 50%의 시민들이 반대를 해도 조합을 해산을 못하죠. 그 가장 큰 이유는 조합비를 그러면 지금까지 쓴 비용을 누가 부담할 거냐는 문제예요. 우리 시가 최초로 그렇게 된 경우를 지방자치단체도 부담을 해서라도 해상 매몰 비용을 지불하겠다고 하는 걸 조례로 만들었어요. 최초죠. 누구도 이걸 베껴가야 되는데 안 베껴가고 있어요. 실제로 한국이 지금 그래서 우리 도시가 조합이 최초로 해산돼서 그 비용을 물어야 될 경우에 지금 맞닥뜨리고 있어요. 다 우리 보고 있어요. 어떻게 되는지를 보고서 하겠다는 거예요. 경기도도 그렇고 서울도 그렇고 다른 지자체도. 제가 먼저 맞은 매일이라고 생각하는데 매일뿐만 아니라 누군가는 깨고 나가야 되는데 저는 그것이 재정 여건이나 정치적 내풍에서 그래도 조금 자유로울 수 있는 제가 할 수 있는 영역이라고 생각하고 저는 그래서 전국 최초나 이런 사례를 우리 시민들과 우리 공직자한테 늘 강조해요. 우리의 몫이다. 뒤따라가서 하는 것은 오히려 누구나 할 수 있다. 우리 도시이기 때문에 먼저 해야 된다. 지금 그것은 아주 티피컬하게 한국의 모든 재개발 사업의 조합 예산에 다 걸려있는 문제예요. 우리를 다 등록하고 있어요. 제가 그걸 감동 있으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 도시는 그런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시민단체 출신이라 시민들과 다 소통해야 되는데 소통하기 위해서 하는데도 사실은 소통하고 정보를 공개하고 같이 하는 것이 다가가니까 이게 참 더 어려워지는 구조가 안타깝다는 거고 그것은 제가 우리 시대에 과도적으로 치워야 될 저의 몫이기도 하다는 생각 때문에 제가 받는 스트레스의 상당 부분 거기로 비롯되는데 누군가는 이 과정을 거쳐야 된다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시민 배심 문제도 전국 최초인데 전국 최초라고 잠깐만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근데 이를테면 재개발 사업 같은 경우 재개발 사업 추진 기구도 조성하기 전에 지구가 지정됐는데 이 사람들이 몇 년 동안 추진 기구도 못 구성하고 조합은 더더욱 나가지도 못하고 있는데 지구 지정이 돼 있으니까 다른 사업을 못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한쪽에서는 50% 가까운 사람이 추진하겠다고 해서 입장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고 한쪽에서는 추진하면 안 된다는 입장이 서로 대입돼서 아무것도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양쪽 당사자들을 모아놓고 시민들 뽑힌 100여 명 중에서 그날 이제 하루 종일 해야 되니까 30여 분을 이렇게 선택해서 오시게 한 다음에 그 사람들 앞에서 이 양쪽 이해 당사자들이 진행은 누가 하냐면 우리 인권위 사무총장이었던 김칠준 변호사님이 위원장이 돼서 그거를 이제 진행을 해요. 그리고서 양쪽 이해를 하루 종일 듣고 나서 판결을 결국은 이것은 궁극적으로 지구 지정을 취소하는 방향으로 하는 게 좋겠다고 하는 건데 마지막으로 주민들한테 전부 다 입장을 서면으로 받아갖고 결정을 하되 지구 지정을 해제하는 방향으로 하자. 그렇게 판결을 나서 그대로 했어요. 그 지구 지정 취소되는 편처럼 갔어요. 그러니까 누구도 못하는 거예요. 왜냐면 행정이 지구 지정을 해놨고 한쪽에서 추진하겠다고 안 한다니까 이걸 어쩔 수도 없는 거예요. 이렇게 사회적 비용이 계속적으로 초래되는 사실을 누군가는 판결을 내주고 거기에 따르기로 하고 그 사안을 올리는 거예요. 전국 최초라고 표현하지 않아도 이 정도는 최초로 하는 것이 의미가 있지 않아요? 민선이나 이런 부분들을 시장의 시나 어떤 식의 가치를 좀 더 반영하는 사람도 구성이 되거나 이런 것들이 좀 제공되는 게 아니냐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시냐 그걸 여쭤보신 거죠? 실제로 한 시민 배심 문제를 하겠다고 하고
시민들한테 추천을 받아요. 하려는 사람은 추천을 받은 다음에 저희가 일정한 기준 갖고 자격 심사를 해요. 그러니까 어디 관계에 깊이 이해돼 있거나 또 그 주변에서 동에서 보면 이 사람 너무 일방적 그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지 평균적으로 그 전체적인 민주질서라든지 이런 데 합당한 사람인지에 대한 의견을 들은 걸 갖고 최종적인 선발을 했어요. 그걸 한 100여 명을 놓고 그 중에서 그날 시간이 되는 사람을 무작위로 해서 한 30명을 우선순위로 쭉 받아내는 누구를 그분을 모셔서 한다. 그러니까 누가 될지 모르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배심원단이 한 100여 분이 있는 중에서 골라내는 거고 그 100여 분이 되는 인적풀은 사실은 자발적 추천과 본인의 지원 이런 걸 통해서 하되 거르는 장치는 있는데 그 거르는 장치는 시장의 뜻 이런 거라기보다는 그 일종의 그 주변 사람들이 보는 그 사람에 대한 기본적 평판이 있죠. 이런 것들을 일종의 그 다면 평가 뭐 이런 측면이라고 보면 될 겁니다. 그렇게 해서 골라냈다 하는 거고요. 도시계획 시민계획단 같은 경우는 우리 도시를 어느 도시 방향에 맞춰야 되느냐. 이를테면 그 난상 토론을 하는 거예요. 이 부분에는 공원을 놓는 게 좋으냐. 지금 이 부분은 산업단지로 지정됐는데 산업단지로 가게 하는 게 맞느냐. 그리고 우리 도시 전체의 모습을 보면 교육 인프라를 얼마큼 더 확충하는 게 좋으냐. 이런 것에 대해서 몇 가지 사람별로 논점을 만들고 그걸 그날 토론을 하고 그때 매듭질 때 토론을 하는 내용 갖고 일정 시간 되면 그걸 정리를 하는 그 결정을 해요. 결정을 할 때 버튼으로 1, 2, 3만 답안을 놓고 결정을 해서 다수결로 나온 걸 다수가 나온 것을 정리를 해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고 그 다음 단계로 가서 쭉 모아내요. 그리고 분과를 나눠서 몇 개 분과로 나눠서 토론을 깊이 한 다음에 그 토론 분과에서 나와서 의제들이 정리된 것을 다시 모아놓고 전체가 토론을 하고 이렇게 이를테면 토요일날 아침 일찍부터 저녁까지 모여서 토론을 깊이 있게 계속 한 다음에 그때 모여진 걸 갖고 전체가 모여서 같이 논의해서 매듭 짓고를 계속 해간 거예요.